점점 자부심 강하던 중국의 기술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 구축된 중국 스마트시티 시스템은 연이은 오작동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는데요. 이에 당황한 태국 정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자 중국 전역에 충격이 퍼져나갔습니다. 대체 태국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길래 중국 내부에서조차 파장이 이렇게 컸을까요? 태국 방콕의 럭셔리 호텔방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정부가 한국 기술 도입 중단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떠 있었죠. 저는 기분 좋게 웃으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방콕의 복잡한 도로와 높은 빌딩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정신 차렸네. 동남아는 당연히 중국을 따라야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침대 위에 널브러진 태블릿을 집어들고 SNS에 접속했어요. 금방 태국이 중국산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채택한다는 공식 발표를 확인할 수 있었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중국 국영 테크 기업 SEA파트 아시아 총괄로서 당연한 결과였지만요. 한국, 걔네는 아직도 외국 눈치나 보잖아. 저는 코웃음을 치며 호텔 미니바에서 샴페인을 꺼냈습니다. 축배를 들 순간이니까요. 부모님께 자랑스럽게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는 공산당 간부 출신이시고 어머니는 국영대 병원 교수님이십니다. 아빠, 태국이 우리 기술 선택했어요. 한국은 이제 아시아에서 밀려나게 될 거예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드렸죠. 저는 리우치린, 31살의 중국인 여성입니다. 중국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국영기업에 들어왔죠. 세계 중심은 중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결정은 그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어요. 한국보다 중국을 선택한 태국의 현명함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줄줄이 따라올 테니까요. 그로부터 2달 후 다시 방콕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태국의 대중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죠. 하지만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직원들은 평소보다 분주해 보였고 투숙객들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스마트카드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결제 부탁드립니다. 리셉션에서 안내방송이 반복되고 있었죠. 태국 전역에 도입된 중국산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모양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태블릿을 꺼내 현지 뉴스를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태국 주요 도시에서 전기차 충전소 오류, 스마트카드 결제 불가,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정전까지 발생했다는 내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시스템이 훨씬 나았다는 여론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었죠. 말도 안 돼. 이건 분명 초기 적응 과정의 일시적 문제야. 한국이 선동한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태국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 전광판마다 시스템 오류를 알리는 메시지가 깜빡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탑승구에서 만난 태국 사업가들은 한국 기술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듣고 있자니 속에서 열이 났죠. 모든 신기술 도입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에요. 곧 안정될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공항 전체가 깜깜해졌고 비상등만이 어둠을 밝혔어요.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 중국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태국 귀국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태국 소식을 체크하던 중 충격적인 뉴스가 눈에 띄었어요. 태국 정부의 대중국 기술 제휴 발표 후 국제 신용 등급이 하락했다는 내용이었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중국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왜 태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진 걸까요? 더 충격적인 소식은 연이어 들려왔어요. EU, 일본, 중동 등 다수 국가가 한국 기업과 계약 체결 소식을 잇따라 발표했던 겁니다. 베이징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이 소식을 공유하자 모두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일시적인 현상이야.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시장이고 기술력도 세계 최고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큰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던 중 태국 거래처에서 온 비밀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7위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부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는 나아지지 않고 시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어요. 메일을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해킹이나 사보타주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그날 밤 홍콩 출장을 준비하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태국의 한 장관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초기에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는 중국 기술을 믿습니다. 그의 말은 확신이 없어 보였죠. 카메라 뒤에서 누군가 종이를 건네고 장관은 급히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중국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당혹스러움 속에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되뇌었습니다. 방콕으로 다시 출장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오랜 친구인 태국인 눈차와 만나기로 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레스토랑에 앉자마자 눈차는 평소와 달리 날 차갑게 대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어요. 눈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죠. 7인, 솔직히 말할게. 우리는 한국을 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어. 대중국 굴욕이야. 그녀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중국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목소리가 커졌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난 2달간 우리 도시는 매일 시스템 오류로 혼란스러웠어. 병원 데이터가 손실되고 교통 시스템이 멈추고. 이건 단순한 적응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눈차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죠.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걷는데 대형 전광판에 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헤드라인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술 내쫓고 중국 손잡은 결과 시스템 붕괴.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시민들, 한국 기술 복귀 요구 시위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죠. 한 블록 더 걸어가자 코리아 컴백이라는 현수막이 건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현실이 아니라고, 선동이라고, 누군가의 음모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눈차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우리는 한국을 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어. 이틀 뒤 싱가포르 출장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현지 기업과의 미팅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삼성과 협업 중이었어요. 미안하지만 이미 계약된 사항이라. 그들의 말투에서 미묘한 승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에 그들의 시스템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죠. 기술 담당자가 보여준 한국 기술의 구조와 완성도에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으로 직접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왜 한국 기술을 선택하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국은 따라는 오지만 근본이 다르죠.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기술진의 대답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싱가포르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밤새도록 자료를 읽어나갔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철학은 중국과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화려한 홍보나 정치적 압력 없이 오직 제품의 완성도와 신뢰성에 집중해왔던 거죠.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세계 최고라는 슬로건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발전은 뒷전이었던 건 아닐까?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평생 믿어온 중국 중심주의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의심을 표현했다간 어떤 반응이 올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제 확신이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중국 기업 내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태국과의 계약 유지 여부를 놓고 격양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미 이미지 손상이 심각합니다. 태국에서 철수하는 것이 나을 수도. 한 임원의 말에 다른 임원이 격분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태국에서 물러난다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줄 거예요. 저는 조용히 앉아 회의를 지켜보며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미 세계는 한국과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 기술의 이딴 결함으로 국제 신뢰도가 급락했다는 내용이었죠. 본사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금기어처럼 피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제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손에 땀을 쥐고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태국 국무총리, 한국과의 교류 재개 요청 공식 발표.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충격과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중국 중심주의에 대한 제 확신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7인 씨, 의견이 있으신가요? 상사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평소라면 당당하게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거대한 빌딩들이 늘 자부심을 주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겉모습뿐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속여왔던 걸까요? 그날 밤 회사 일을 정리하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켜고 메모장 앱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지만 곧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중심이란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시였는지 알게 됐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고 결과로 증명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작년 기술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한국인 엔지니어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린 시끄럽지 않아요. 그저 준비해온 것뿐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겸손한 말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태국 현지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싶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잠시 침묵 후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가서 진실을 확인해 오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실이네. 방콕에 도착한 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한국 기업들의 광고가 눈에 띄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중국 기업들의 광고가 가득했던 거리였는데 놀라운 변화였죠.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한국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게 안정되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솔직하게 현실을 담았습니다. 중국의 기술적 한계와 태국의 결정적 전환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이 보고서는 분명 파장을 일으킬 테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버튼을 눌렀어요. 몇 개월이 지난 후 저는 유럽 테크 전시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본사에서는 제 솔직한 보고서 이후 저를 멀리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기회였죠. 전시장을 걸으며 부스마다 한국 기술 제품이 메인을 차지한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신뢰와 관심이 엿보였어요. 중국 부스는 한쪽 구석에 있었고 방문객도 드물었죠. 쓸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니까요. 한국 기업 부스 앞에서 멈췄을 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년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우린 눈이 마주쳤고 그는 미소를 지었죠. 오랜만입니다, 7인 씨.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색이 없었어요. 단지 평온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최근 귀사의 성공이 놀랍군요. 축하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우리는 그저 항상 해오던 일을 계속했을 뿐이죠. 소란을 피우지 않고 결과로 말하는 것.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유럽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진짜 중심을 알아보는 데엔 시간이 좀 걸린다. 조용히 떠오른 한국, 그게 진짜였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침묵의 강자 한국 기술의 성공과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한국은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준비해왔을 뿐이에요. 소란한 나라가 떠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늘 조용했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의 위대한 발명이라 믿어왔던 한글, 실제로는 수십 년간 숨겨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시간 주립대 리사 블레이크 교수가 최근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학습 속도, 인식 정확도, 디지털화 효율 면에서 다른 모든 문자를 압도하지만 이 모든 연구는 사실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과연 한글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혁명적 발견이 반세기 넘게 강대국들에 의해 은폐되어 왔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 파일을 발견한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죠. 노란 종이에 적힌 제목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효율성에 대한 극비 메모. 아버지는 평생을 미 공군 연구소에서 일했고 최근 은퇴 후 서류 정리를 부탁했던 것인데 이런 걸 발견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 세계 문자 중 한글이 학습 속도, 인식 정확도, 디지털화 효율 면에서 가장 우수함. 메모의 요약문은 그렇게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로마자 기반 언어 체계만 연구해온 내게 이건 마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대륙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리사, 이게 뭐냐? 내 자신에게 속삭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정교한 실험 결과와 분석 차트가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문자 체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읽고 쓰고 인지하는지를 측정한 결과 한글이 다른 모든 문자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는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었죠. 더구나 이 연구가 미 국방부 산하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된 언어 연구라니. 하지만 왜 이런 중요한 발견이 공개되지 않았을까? 논문도 학술 발표도 없었던 걸까요? 다음 날 대학 연구실에서 동료 교수 스티븐에게 이 내용을 조심스럽게 공유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어? 그냥 모방 문자 아냐? 중국어에서 따온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이건 완전히 독창적인 문자 체계야. 자음과 모음이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증거가 있어. 스티븐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겠어? 정확히 그 질문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고 집으로 돌아와 더 깊이 연구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연구실 이메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파일은 건드리지 마세요. 연구를 이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보며 차가운 기운이 등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호기심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마가렛 스펜서 박사의 집은 플로리다 해변가에 자리한 소박한 별장이었습니다. 은퇴한 언어학자인 마가렛은 당시 그 비밀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 중 한 명이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학자가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리사 블레이크 교수님, 오래 기다렸어요. 드디어 누군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다니 기쁩니다. 티테이블에 앉아 마가렛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기억은 선명했죠. 우리는 정말 무서운 걸 발견했어요. 한글은 읽는 뇌를 가장 빨리 만드는 문자였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은 다양한 나라에서 문자 체계가 교육과 정보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어요. 놀랍게도 한글은 모든 테스트에서 다른 문자들을 압도했습니다. 마가렛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은 불과 몇 주 만에 읽기 시작했어요. 반면 영어 같은 다른 문자는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렸습니다.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영어보다 한글로 단어를 3배 이상 빨리 배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왜 이 연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가렛은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진실들은 강력한 나라들에게 불편해요. 미국은 영어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약 한글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 계획은 위태로워질 수 있었죠. 그녀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과학적 진실이 정치적 이유로 숨겨졌다니 연구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렛은 계속해서 한국연구원 김재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연구팀의 핵심 멤버였지만 진실을 알리려 했다가 직업을 잃고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음속에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학술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실과 정의의 문제였죠. 현대적인 방식으로 그 오래된 연구를 재현하고 한글의 효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바로 실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양한 언어권 출신의 대학원생 30명을 모집하고 여러 문자 체계의 학습 효율성을 비교할 방법론을 설계했습니다. 한글과 알파벳, 가나, 히브리어, 한자를 대상으로 문해력, 입력 속도, 음성인식, 기억력 등을 측정할 계획이었죠. 노트북에 계획을 정리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쩌면 세계의 언어학 지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연구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간 억압된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실은 활기찼고 대학원생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했죠. 첫 번째 테스트는 문자 학습 속도였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기존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문자 체계를 배우게 하고 얼마나 빨리 기본적인 문장을 읽을 수 있는지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그룹은 평균 열흘 만에 기본 문장을 읽기 시작했고 알파벳은 한 달, 일본어 가나는 한 달 반, 중국어 한자는 2달 이상 걸렸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교수님, 이거 믿기지 않아요. 대학원생 메이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저희 한글 학습 그룹이 벌써 짧은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일주일 반밖에 안 됐는데요. 입력 속도 테스트에서도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보다 2배에서 3배 빨랐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의 우수성은 더욱 두드러졌죠. 컴퓨터가 한글을 인식하는 정확도는 약 93%였고 영어는 75%, 중국어는 60%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가렛이 말했던 것처럼 한글은 정말로 놀라운 문자 체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 이런 혁명적인 발견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음 기관의 모양까지 반영한 과학적 설계였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었죠.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언어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드디어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언어학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세계 학자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였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걸을 때 묘한 설렘이 몰려왔습니다. 이곳은 그 놀라운 문자 체계가 탄생한 나라였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명확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가득했고 모든 결과는 한글의 효율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이 모든 것을 세계의 언어학자들에게 보여주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밤늦게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한글의 자음과 모음처럼 조화롭게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컨퍼런스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긴장감에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침내 제 이름이 호명되고 단상에 올라 청중을 마주했죠. 오늘 여러분께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의 놀라운 효율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하나둘씩 보여주자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특히 학습 속도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성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구 언어학자들은 방법론적 오류를 지적하려 했지만 탄탄한 데이터 앞에서는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글은 정말로 놀라운 문자 체계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백발의 일본인 노교수 이시카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블레이크 교수,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일본 정부도 한글에 대한 비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당신이 발견한 것과 정확히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글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셨나요? 이시카와 교수의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발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력은 망가졌죠.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강대국, 미국과 일본이 모두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하고도 숨겼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권력과 자존심, 그리고 세계 질서에 관한 문제였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했지만 세 곳 모두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왜 거절했는지조차 설명해주지 않았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갑자기 저와 대화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고 학과장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며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연구실 서버는 해킹 시도를 겪었고 집 전화로는 한국어로 된 위험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구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밤중에 침입한 흔적이 있었지만 다행히 중요한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해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위험이 실제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진실은 과학보다 오래 숨길 수 없어요. 빈 연구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혼자 같지만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한글이 정말로 그렇게 놀라운 문자 체계라면 세계는 그 사실을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고리타분한 서재에 앉아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교수 마이클 김이었죠. 그는 김재현 박사의 손자였습니다. 블레이크 교수님, 할아버지의 노트와 일기를 찾았습니다. 한글 연구에 관한 초기 데이터도 있어요.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말 마이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김재현 박사의 세심한 관찰과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그가 1947년에 발견한 내용은 제가 현대기술로 확인한 것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이클의 눈이 슬픔으로 흐려졌습니다.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시골로 탈출하셨어요. 몇 년 동안 숨어 살면서 외딴 마을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셨죠. 다시는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의 집을 나와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재현 박사는 학문적 경력, 공적인 삶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식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김 박사의 노트와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 언어학자들과 함께 한글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연구팀은 점차 확장되어 12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에 기반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는 어떤 언어든 사람들이 더 빨리 읽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초기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전통적인 접근법보다 40% 더 빨리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서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났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 연구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익명의 협박을 받았고 학계 내에서도 한국문화선전이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명확했고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큰 돌파구가 찾아왔습니다. 과학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에서 우리 논문을 게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방대한 데이터와 국제 연구진의 검증을 거친 후에는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학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진 것이죠. 미디어는 언어학의 혁명이라고 보도했고 교육 분야에서는 우리의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에 한글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드디어 진실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세계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랜 시간 침묵당했던 한글의 효율성에 관한 진실이 마침내 학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발표 이후 전 세계에서 인터뷰와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이제는 협박 메시지 대신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의 성공이었습니다. 인도 시골의 한 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3개월이 걸리던 기본 읽기 능력을 6주 만에 달성했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성과가 나타났죠.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르셀로나 교육 콘퍼런스에서 발표하며 말했습니다. 한글의 원리는 인간 두뇌가 기호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는 500년 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한글의 이점을 과장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교육 방법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노골적인 비판가들은 우리 연구가 한국 문화 선전 캠페인의 일부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이런 비판에 답하는 후속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고 결과는 반복 검증되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에 충실했기에 자신감이 있었죠. 리사,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연구 조교인 소피아가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노벨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팀이 언어학 부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벨상 후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이 아니라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연구가 더욱 확장되면서 기술 분야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새로운 텍스트 입력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모든 언어에서 타이핑 속도를 최소 30% 증가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연구팀과 함께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20개 언어의 교육 방법에 통합한 종합적인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학계의 제안을 우회하여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했고 몇 주 만에 5대륙의 교실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서재에서 연구 자료를 정리하던 중 김재현 박사의 일기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과학은 국경을 초월한다. 김재현 박사의 이 한 문장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가 자존심을 넘어선 지식의 보편성을 믿었던 것이죠. 제가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유네스코 교육 포럼에서 연설하는 날, 전 세계 국가들의 대표자들 앞에 서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문해력과 교육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지식은 인류 전체에 속합니다. 단단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배우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어디서 왔든 기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든 상관없이 널리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중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팔짱을 끼고 앉아 조심스럽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글로벌 언어 질서의 현상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나이 지긋한 한국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청중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예순이 되실 때까지 글을 모르셨어요. 그녀는 눈에 글썽인 눈물을 담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한글을 배웠을 때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 불을 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드디어 자녀들의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되셨죠. 당신의 연구는 그녀와 같은 분들을 기리는 일입니다. 그 말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지 학문적 인정이나 언어적 효율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에 대한 접근성, 의사소통 도구의 민주화에 관한 것이었죠.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한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학습 방법론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서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도 규칙적이고 논리적인 한글식 접근법을 통해 읽기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마술이 아니에요. 교육자 워크숍에서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는 인간의 인지 과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직관적이고 체계적이라 두뇌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마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이메일함에 특별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노벨위원회였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문자 시스템 효율성과 세계 문해력 향상 분야의 업적으로 언어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수십 년간 억압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재현 박사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이 연구를 계속하도록 용기를 준 모든 이들을 위한 승리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박 원장님이 발표 소식을 듣고 축하 전화를 주셨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죠. 백성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라고 쓰셨어요. 이제 당신의 연구 덕분에 그 목소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게 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처럼 조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스톡홀름 콘서트홀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선이 지난 수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오래된 문서에서부터 마가렛과의 만남, 수차례의 위협과 좌절, 그리고 마침내 한글의 효율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벨상 수상 연설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 막으려 해도 과학적 진실은 결국 그 길을 찾아내는 법이죠. 연단에 올라 전 세계 청중을 마주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과 따뜻함이 만든 가장 진보된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라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가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설계한 이 문자 체계는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한글이 학습 속도, 인식 정확도, 디지털화 효율 면에서 다른 모든 문자 체계를 압도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 전 세계 교육과 문해력 향상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발견입니다. 말을 이어가며 김재현 박사와 그의 동료들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위해 자신의 경력과 안전을 희생했고 오늘의 이 순간을 가능하게 한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과학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지식은 모든 인류에게 속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소통 도구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국가적 자존심을 넘어 모든 이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연설을 마치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답고 효율적인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민주적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글의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언어와 문화권에서 더 효율적인 학습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고 눈을 들어 관객석을 바라보니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에서 감동과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과학의 승리를 함께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 후 리셉션에서는 전 세계의 교육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한글 기반 교육 방법론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글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모두가 이 놀라운 발견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한 달 후 미시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 돌아와 연구실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벨상 메달은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김재현 박사의 오래된 노트북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 통합하는 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문해력 도구를 개발하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식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송이들이 춤추며 내려오는 모습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각각은 독특하지만 함께 조화를 이루며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식이 세상을 밝히는 방식과도 같았죠.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 김재현 박사가 일기에 남긴 마지막 문장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은 전 세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켜자 전 세계 학교에서 보내온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글 기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후 아이들의 문해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보고들이었습니다. 특히 문맹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더욱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과 그 원리는 전 세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었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의 비전이 현대 과학의 입증을 통해 마침내 전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